회사에서는 완벽한 팀장이지만 집에서는 무기력한 아버지인 김 씨.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개그맨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한 대학생 박 씨. SNS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실제로는 빚에 시달리는 이 씨.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내 모습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라는 의문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 찾는 방법도 모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스타일,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개성보다는 조화를 중시합니다. 튀지 말라, 남들처럼 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살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역할과 본 모습 사이의 경계선도 흐려집니다. 회사원인 나와 개인인 나가 점점 구분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나를 정의하고 사회적 지위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외적 요소들이 나의 본질일까요? 나다운 삶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다운 삶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질문 자체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의대생 3년차인 정 씨는 해부학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꿈이었고 주변의 기대였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상당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친구들이 좋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유들이 내 선택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효도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하지만 그 꿈이 정말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 성공의 공식도 우리를 올가맵니다. 좋은 대학, 대기업, 높은 연봉, 결혼, 내 집 마련. 마치 인생 게임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이 단계들을 따라갑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30세의 억대 연봉, 20대 창업 성공 같은 화려한 이야기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극소수의 사례가 마치 보편적 목표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삶은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조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만 다르면 이상한 것 아닐까? 집단에서 튀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위험하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 교육 시스템도 한몫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맞히는 것이 우등생의 조건입니다. 창의성이나 개성보다는 기준에 맞추는 능력이 평가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속은 공허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자신의 선택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을 받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김 과장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름보다 회사와 직급을 먼저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직업이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사람을 라벨로 분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사, 변호사, 주부, 학생, 프리랜서. 이런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복잡한 정체성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결혼 전에는 미혼녀, 결혼 후에는 누구의 아내,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엄마. 각 단계마다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개인의 꿈과 욕망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직장에서의 페르소나와 집에서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여야 하지만 집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나이라는 숫자도 강력한 사회적 라벨 중 하나입니다. 20대는 이래야 하고 30대는 저래야 하고 40대는 이런 걸 해야 한다. 마치 나이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행동 지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장 속도와 관심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도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강남 거주, 외제차 소유, 명품 애용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어울리는 사람들도 가는 장소도 하는 활동도 달라집니다. 돈이 인간관계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학벌이라는 또 다른 꼬리표도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스카이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가 평가됩니다.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학명이 사회적 신분을 결정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장은 묻혀버리고 과거의 한순간만이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이런 다양한 라벨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역할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할은 무대 위에서 잠시 맞는 배역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 후에도 남아있는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완벽한 브런치 사진 뒤에는 30분간의 촬영과 보정 작업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가워진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좋아요의 개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성공한 인플루언서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외로운 20대 청년일 뿐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면을 제공했습니다. SNS 플랫폼들은 우리를 브랜드로 만들라고 종용합니다. 개인의 일상조차 마케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순간을 연출하고 편집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팔로워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까지 조작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추천 시스템이 학습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검색 기록과 클릭 패턴을 분석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진짜 내 취향인지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취향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교육 시스템도 획일화된 인재 양성에 집중합니다. 창의성보다는 정답 맞히기, 개성보다는 표준화를 추구합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속도로 같은 내용을 배워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다양한 재능과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 애씁니다. 대중문화도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정상으로 포장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의 모습도, 사랑의 방식도, 행복의 기준도 천편일률적입니다. 이런 콘텐츠에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표준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장 문화 역시 조직 논리에 개인을 맞추도록 압박합니다.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면 부적응자로 낙인 찍힙니다. 조직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릅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회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소비 패턴까지 사회가 정해놓은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나이대별, 소득별, 지역별로 적절한 소비 수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명품 브랜드는 성공의 증거로, 절약은 인색함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진짜 필요나 가치가 아닌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정치적 성향까지도 양극화된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됩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개인의 생각을 진보 아니면 보수로 단순화합니다. 중간 지대나 독특한 관점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사회 전체가 흑백 논리로 물들어가며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이런 구조적 압력들이 합쳐져서 정상성이라는 강력한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야 인정받고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레스토랑 메뉴판을 보고 20분간 고민하는 이 씨를 보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뭘 좋아해?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릴 때는 분명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건 좋지 않아, 이게 더 나아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서서히 내 감정보다는 남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첫 번째 질문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저렇게 하면 비웃을까? 타인의 시선이 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보의 홍수도 내적 목소리를 방해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합니다. 베스트 추천, 후기 모음, 전문가 의견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에 의존하다 보니 내 직감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감정까지도 외부에서 해석해줍니다. 너는 지금 화가 난 거야.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의미조차 다른 사람이 정의해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카페에서 음료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한한 옵션 앞에서 오히려 결정 장애가 생깁니다. 최선의 선택을 찾으려다 보니 자연스러운 선호를 놓치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심리 테스트나 성격 유형 검사가 나를 규정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타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처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카테고리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마저도 객관화시키려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이성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직감이나 감정은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다 보니 마음의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사라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무언가를 듣고 보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고요한 순간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묻는 법을 모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너무 커서 내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다운 삶을 찾으려면 먼저 이 목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40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한 최 씨.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마침내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갑작스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긴 여행입니다. 이게 왜 자꾸 신경 쓰일까라는 사소한 의문이 단서가 됩니다. 그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다 보면 숨겨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는 나다움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어봐야 내 몸에 맞는 옷을 알 수 있듯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아봐야 내게 맞는 삶을 압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라는 강한 거부감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솟아나고 어떤 일을 할 때 기운이 빠지는지 느껴보세요. 시간이 빨리 가는 순간과 느리게 가는 순간을 구분해 보세요. 우리 몸은 머리보다 정직하게 좋고 싫음을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도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몰입했던 놀이나 활동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것들,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만의 본질적 성향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나 부러움의 감정도 소중한 신호입니다. 저 사람이 부럽다는 마음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정이나 태도 중 무엇이 부러운지 분석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먹으면 어떡하지? 보다는 이렇게 안 하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작은 반항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을 때 빨간 옷을 입어보는 것. 남들이 좋다는 영화 대신 내가 궁금한 영화를 보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공간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순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세요. 그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다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나를 탐험하는 것도 나다운 삶의 일부입니다. 회사 회식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말하는 순간의 긴장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억지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용기였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커피 대신 차를 주문하는 것, 유행하는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는 것,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라고 대답하기 쉬운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권한은 나에게 있습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수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용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나다운 선택이면 괜찮습니다. 남들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진짜 나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왜 그런 걸 좋아해? 라는 질문에 논리적인 답을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좋으니까 좋은 것, 재미있으니까 하는 것. 모든 선택이 생산적이거나 유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스타일이 나에게도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기억해 두세요. 의견을 표현할 때도 완곡어법을 버려보세요. 아마도, 혹시, 제 생각에는 같은 말로 내 생각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달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진심을 이야기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SNS에서도 가면을 벗어보세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솔직한 감정, 때로는 어수선한 모습도 나의 일부입니다. 진짜 나를 받아줄 사람들만 남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80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나를 좋아하거든.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마침내 자유를 얻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진리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최고의 해방입니다. 이 자유를 얻는 순간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다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이 나답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것이 나답습니다. 성공의 모양도, 행복의 크기도, 사랑의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나다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나다움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나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라면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다운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살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만난 관계보다 맨 얼굴로 만난 관계가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적더라도 진실한 연결이 많고 얕은 관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오늘 하나의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해보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거나, 입고 싶었던 옷을 입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다운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도착할 곳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 자체입니다. 매 순간 나다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나다운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헤매더라도 나다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